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 기술적 분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이딩샷의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요. 트레이딩샷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이 지지선이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이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인데 대부분 지금까지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 원데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50주 이동평균선을 지금 찍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과거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포물선 상승을 그려줬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지금 이런 그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16만 5천 달러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세가 나와서 뭐 5만 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지금 전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RSI를 보더라도 RSI가 이 지지선을 이제 지키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RSI 지지선 44 정도 되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주간 차트상으로 RSI가 계속 이 지지선을 여기를 지켜줬어요. 과거까지는. 근데 여기를 이제 지켜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주 이동평균선이 여기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맞닿는 이 부분, 여기까지를 이제 그 저점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될지, 이제 그게 두 가지 관련 그림이고,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거는 만약 5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들은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뭐 시장에 관한 충격들이 좀 완화되는 것들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장기 시작이,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 이쪽으로 지금 보면 차트상으로는 다행히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깨는 것처럼 내려왔다가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주봉상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주봉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주봉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RSI도 똑같이 이 지지선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과거 지지를 받았던 딱 이 선이에요. 그래서 44 정도 되는 부분인데, 44 정도.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느냐도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 요소고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74,000달러 구간, 여기 전고점이었던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지금 여기를 딱 어느 정도 터치를 하는 모습이에요. 살짝 위에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이제 단기적인 그냥 바운스냐, 요게 이제 중요해 보이고, 다행히 여기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 나와줬는데 아직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락 추세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받쳐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밑에서 매수를 이제 지지를 받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 터져줄수록, 반등이 나와줄수록 더 좋은 건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뭐 거래량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나왔던 그 거래량 정도입니다. 이게 바이낸스에서만 지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인데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지를 잘 받고 한번 올라가 주길 바라는데, 지금 관세나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폭은 계속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은 언제나 비트코인, 폭락장 속 초강세 발언이라는 기사입니다. 지브리풍으로 그림이 나왔네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최근 급락한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언제나 비트코인이다라고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시장에 낙관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역시 비트코이니스트, 비트코인의 열렬한 옹호자이죠. BTC의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세일러인데 비트코인 매수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22,048 BTC를 추가로 지난주에 또 매입을 했고 현재까지 52만 8,185 BTC를 보유 중입니다. 시가 기준 406억 달러 규모이고 일주일 전보다 약 30억 달러 가까이 평가손이 발생했음에도 매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 관세가 없다라고 발언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해요. 미국발 이제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독립적이고 검열 저항적인 자산임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내재 가치를 이유로 장기적 상승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스닥 100과도 주요 지수보다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좀 조정세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지금 나스닥 폭락하는 거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실 거예요. 주가 지수가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라 모든 지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버텨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비트코인 10년 후 금과 같은 자산 될까? BTC 13배 상승 시나리오라는 기사고요. 투자 전문 매체 더모브 툴리플은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32,53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회의론자들의 예상을 뒤엎었다라고 하는데 최근 22% 하락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을 이제 근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규제 완화 및 암호화폐 ETF 승인을 통해 제도적 진입을 공식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ETF에는 현재까지 9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발생했다라고 알고 있고 역시 여전히 이제 그래도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에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기술주 같은 조정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금의 시가총액이 21조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1.5조 달러인 비트코인이 이 수준에 도달할 경우 약 13배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전망이죠. 그래서 이제 금과 비교해서 이제 하는 건데 금을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암호화폐 진정한 강세장은 올해 3분기부터 거시경제 불안으로 연중 개입 불가피 롱기튜드 패널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패널 토론자로 나선 MN 캐피털 설립자 마이클 반데포프는 이 강세장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이런 이제 강력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역사를 보면 혼란스러운 매도세에도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현재 시장 급락을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폭락과 비교하며 당시 비트코인은 단 하루 만에 약 40% 폭락을 했으나 그 이후 20배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제 그런 하락들, 공포의 하락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메사리 CEO 에릭 터너 역시 이에 동의하며 우리는 진정한 강세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투자 자금이 상장지수 펀드로 흘러갔고 민코인 열풍과 같은 단기 트렌드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터너는 강세장이 언제 시작될지 묻는 질문에 만약 제게 묻는다면 올 3분기에서 4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3분기 아직 3분기 한참 남았는데요. 이게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 끝. 바닥 찍고 반등 7만 달러가 핵심.
뭐 여기서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면서 굉장히 엇갈리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 끝났다. 이렇게 하는 소리도 있고, 무슨 소리냐?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강세를 주장하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크립토커런트 CEO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강세 사이클이 끝났다. 역대 최고가인 109,500달러에서 26.62% 하락한 최근 가격 수준이 이번 상승장 사이클에서 가장 큰 하락폭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큰 폭의 이제 하락을 경험한 바가 있었는데 2018년 당시 최고가 대비 83% 그리고 22년 당시 최고가 대비 73%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 하락폭은 26.62%로 아직 과거 약세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석이 있는데 이 거시경제 플랫폼 이코노메트릭스도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회복을 보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근거로 이제 나스닥이 연간 평균 수익률 아래로 떨어지면 비트코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심각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연평균 수익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제 보통은 비트코인이 회복 속도가 느리다라는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연간 에버리지 평균 수익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 회복의 속도가 좀 오래 걸렸던 부분, 나스닥이 이제 회복 속도가 느린 거죠. 이제 그걸 따라갈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전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간 차트 50주 이동평균선 여기서도 또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지수 이동평균이고, 이걸 처음으로 테스트했고 이 선을 이탈하면 과거 사이클에서는 약세장이 시작되는 신호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RSI도 역시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죠. 자, 레이 달리오 관세 전쟁은 표면, 근본은 세계 질서의 붕괴. 레이 달리오가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관세 전쟁은 표면에 불과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훨씬 더 근본적인 세계 질서의 붕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사회가 금융 질서와 국내 정치 질서, 국제 지정학 질서, 기후 위기, 기술 혁신 등 5가지 핵심 동력의 충돌과 변화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지 그 변화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미국과 중국 같은 이 국가 간의 구조적 불균형과 신뢰 붕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국은 지금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의존하면서 이제 소비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수출하며 부를 축적하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 구조는 결국에는 양국 모두에게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 질서로의 이행은 필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세계화가 이제 후퇴하고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는 이러한 무역 및 자본 불균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서가 이제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 붕괴는 이제 공황이나 내전이나 세계대전 등으로 굉장히 혼란을 창출하고, 그런 혼란 뒤에 다시 새로운 질서가 또 열린다라고 지금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움직임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공포 탐욕 지수도 한번 볼게요. 공포 탐욕 지수 지금 23까지 내려왔습니다. 극단적 공포 상태로 34에서 이제 23까지 많이 내려온 상태고, 원래 최하가 10까지 내려왔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오진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는 뭐 이제 극단적 공포 단계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자 시대도 끄떡없다. 비트코인 차세대 암호기술로 진화하나라는 기사고요.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해킹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비트코인은 그럼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양자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이제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양자 내성 암호나 포스트 양자 암호로의 이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거고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비트코인에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뭐 해킹당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죠. 비트코인 자체적으로도 이 알고리즘을 새롭게 보안을 이제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 멈춰 있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건 하나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기에 커뮤니티가 만약에 이제 합의를 제대로만 하면 결국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또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인간들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